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테리어의 대가 뉴빌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이게 처음 초대를 받았는데, 우리 지금 채널에서 야심차게 또 이게 준비하신다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또 인테리어 관련된 내용에 대한 궁금하시다해서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또 냉큼 달려왔는데, 오늘 좀 설명 좀 잘 해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또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네, 소개 좀 하겠습니다. 네. 저는 뉴빌드라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남경엽 대표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병원 인테리어, 상업 공간 뿐만이 아니라 주거나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는 우리 또 병원 관련된 채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원을 준비 중인 원장님들이 네네. 많이 있으신데 그 인테리어 몇 군데 견적을 좀 받아봐야 되잖아요. 견적, 예. 그렇죠. 네네. 이거 욕심껏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건가요? 아니면 뭐 몇 군데, 최소 몇 군데는 받아봐라 뭐 이런 거 있나요? 있죠. 근데 사실 이게요, 이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일단은 견적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막 견적 같은 거 할 때 견적을 엄청 막 10군데 막 20군데씩 받거든요. 받으면서도 점점 원장님들 머리가 아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많이 받아서. 그쵸.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받아서도 문제지만 받고 나서도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견적서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해당 항목별로 물량과 단가가 나와 있는 게 결국 금액이 되잖아요. 근데 각 인테리어 회사들마다 견적서 양식이 다 달라요. 그리고 견적에 나와 있는 그 단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인테리어 회사에서는 여기를 낱개를 하나씩 뜯어서 여기 금액이 얼마라고 하고 어떤 데는 이걸 다 묶어서 금액을 얼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역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합계금만 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는 뭐 1,000만 원이 나왔어요. B라는 업체는 1,200만 원 나왔어요. C라는 업체는 뭐 8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C라는 업체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800만 원을. 근데 그 항목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생각했을 때 다 포함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계약을 하고 진행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인테리어 회사랑 계약을 할 때 초기 단계에 정확히 확인이 안 되면 계약을 하기 전에 인테리어 회사에서 오더를 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계약이 딱 체결된 순간 보통 가벌이 바뀐다 그래요. 이제 원장님도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견적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해당되는 그 견적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나 다른 인테리어 회사들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받아내느냐, 그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게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게 사실 어렵기 때문에 사실 뭐 3개 이상 받아라, 뭐 많이 받아라 이런 말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견적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그러겠지. 야, 그걸 어떻게 알아?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또 차차 좀 풀어보는 걸로.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러면 그 인테리어 견적서를 받을 때 네네. 무료로 해주시는 것도 있고 네. 유료인 것도 있잖아요. 네네.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어떤 게 더 좋다는 표현보다는요, 사실 일반적인 그 원장님들하고 미팅에서 진행할 때는 대부분 다 무료로 알아요. 왜 네, 그러냐면 저도 당연히 무료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서 다 그렇게 하니까.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원래 제가 요게 이제 아까 그 전 질문하고 이어지는 건데요. 네. 견적을 잘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디자인으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떤 마감재를 하는지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물량과 금액이 나와야 정확한 공사금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견적을 받는다? 그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평당 단가로만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평당 얼마, 예를 들어서 평당 얼마, 뭐 100만 원 또는 80만 원, 뭐 150만, 200만 원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 같아서는 이 시스템이 좀 바뀌어서 설계를 비용을 일정 부분 지급하더라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금액이 나와서 그걸로 업체들이 뭐 견적을 견적을 내서 비교를 하면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일반적으로는 인테리어 회사들이 진행을 하려고 대략적인 설계와 그리고 대략적인 금액들을 이렇게 뽑아줘요. 그래서 무료가 좋다, 유료가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시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무료로 진행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아까와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선 설계를 비용을 좀 지불하더라도 하고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계약하기 전에 네네. 그 병원 계약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테리어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네. 계약하기 전에 있는데 여기 이제 몇 가지 꼭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 몇 가지 꼭지. 네. 용도 확인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건 이제 정부24 들어가면 해당되는 건축물 대장을 우리가 출력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해당되는 건물에 대한 용도인데요. 그게 일종 근린생활 시설인지 그리고 이게 의료시설로 용도가 표기됐는지 요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제일 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건물주 뭐 임대인과 협의를 좀 해가지고 이 부분을 변경을 하셔야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간판 위치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간판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바깥에서 봤을 때 간판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뭐 간판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다 설치할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기존 현재 있는 건물 위치를 보고 그리고 그 간판에서 내가 어디다 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해서 계약서에 명기를 하면 좋아요. 그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간판 가지고 분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간판이라는 게 외부에 돌출 간판도 있고 옆쪽으로 붙이는 것도 있는데 네. 이게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좀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인테리어 업체 또는 사이니지 업체하고 확인 좀 잘 해야 되고 또 이런 거 있어 뭐냐면 우리 유리창이 많잖아요. 네. 유리창에 거기다 시트지 작업을 해서 시트지 작업을 해서 광고를 해줄 수 있게 하는 데도 있고 건물 지저분해진다 못하게 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해당되는 또 임대인 건물주와 또 협의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하면 좋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건물의 바닥에 구멍을 뚫거나 우리 배수 설비 시설에 대한 거를 꼭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게 사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치과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쓰잖아요. 그쵸. 막 이렇게 이빨할 때도 물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면 해당되는 그 우리 그 유니체어라고 해서 그 의자에서 급배수 시설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밑에 층에서 연결해서 배수를 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층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층에서 해결을 해야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건물주와 계약을 할 때 이게 내가 가능한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파악을 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기 용량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의료 장비가 들어가고 어떤 냉난방 시설하고 어떤 기기가 들어온 것에 따라서 혹시라도 용량이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또 승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임대인하고 다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던 네 가지 사항들을 좀 꼼꼼히 해서 계약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죠. 물론 여기서 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뭐 첫 번째 항목 이런 것들은 뭐 저희랑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면 아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또 이런 부분은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 부동산 중개사 쪽하고도 이야기를 좀 잘 나눠서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근 인테리어 경향을 보면 네네. 좀 심플하고 예, 깨끗하고 네. 미니멀리즘으로 좀 가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네. 네, 병원도 그렇죠. 병원도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주거 시설이나 오피스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병원 같은 경우들도요. 어떤 종목인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네. 통상적으로 요새 트렌드가 모던한 느낌으로 많이 가요. 모던하면서 약간 내추럴한 거.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로 플랜테리아. 예를 들어서 식물 같은 것들 이용해서 좀 공간을 유출하다든지 하는데 이게 사실 약간 전반적인 어떤 이 시장에 대한 트렌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막 칼라도 덕지덕지 들어가고 표면 마감재도 막 이런 거 막 이상한 거 많이 붙였는데 이제 그게 소비자들도 그렇고 원장님들도 눈이 높아지다 보니까 심플하고 간결하고 그리고 거기에 구성하는 가구들 있잖아요. 소품들 이런 것들로 조금 인테리어를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당분간 이렇게 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병원 개원할 때 네. 인테리어가 사실 상당히 골치가 아프고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잖아요. 원장님들 다 넣는다. 네네네네. 다크서클이 이만큼씩 나요. 특별히 네.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있죠. 자, 이것도 꼭지를 좀 달아야 되는데, 저 첫 번째. 네. 전문 건설 면허가 있는 회사랑 진행하셔야 돼요. 아, 전문 건설 면허. 네네. 우리나라는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요, 1,5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공사에 대해서는 면허가 있는 회사가 진행하게끔 돼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대다수의, 이거는 제가 다른 뭐 예를 들어 면허가 없는 분들을 비하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원장님들은 사실 이제까지 공부만 했잖아요. 잘 모르죠. 공부만. 맞아요. 공부 잘 몰라. 그런데 이분들이 인테리어에 뭘 다 빠지는 거지.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골치 아프다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거 계약이행증권 뭐 하자이행증권 대요 막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쵸. 막 알아봤어. 그게 엄청난 팁이라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방금 이야기했던 전문 건설 면허가 있는 회사만 발행이 돼요. 아. 뭔 말인가 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물론 이게 면허가 없다고 해서 공사를 못하는 이게 아니고 무조건 증권을 발행한다고 해서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이것도 아니지만 만약 기왕에 할 거라고 하면 전문 건설 면허가 있고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회사와 진행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개원하려는 전문의,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보면 전공들이 있잖아요. 뭐 내과도 있고 이비인후과도 있고 뭐 비뇨기과 많잖아요. 그런 공사를 많이 해본 업체와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같은 병원이라 하더라도 종목에 따라서 약간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치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최여 밑에다가 설비 배관이 좀 잘 돼야 되는 거고, 네. 비뇨기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고 비뇨기과 같은 경우에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방사선 촬영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공간이 차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납을 넣어서 벽체를 만들어야 돼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 전문 업종에 대한 공사를 조금 많이 해본 업체를 찾는 게 좋겠죠. 아, 네. 그렇겠네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가요. 저는 뭐 1번도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한데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 줄 아세요? 뭔가요? 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실제로 치과 의사 하시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은 좀 약간 육아 때문에 쉬고 계시지만 또 이제 병원을 만약에 해야 돼. 네. 그렇다고 하면 네. 뭐 면허 있고 뭐 다 좋은데 네.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당연하죠. 그죠? 네. 이게 뭐냐면 인테리어 회사들마다 성향이 있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럼 저 한숨을 드시고 그렇죠?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무조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게 본인과의 소통이 정말 잘 되는 회사. 그럼 사실 이런 거죠. 본인과 소통을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처음만 잘 맞는 척, 맞춰주는 척 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가 계약 단계까지만 좀 이렇게 하다가 네. 계약 후에 뭐 안 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뭐 저는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는 뭐냐면 그 회사 방문도 해보고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눠봐야 돼요.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의사분들이 막 이래. 올라오세요, 이리 오세요. 뭐. 맨날 병원 공사하는데 뭐 그쪽으로 오라 그러든지 자기가 있는 데로 오라 한단 말이에요. 네. 그잖아요. 맞아요. 왜? 내가 하기 좀 불편하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 보시다가 내가 정말 마음에 들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 회사 방문을 하셔야 돼요.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정말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공사를 하는 회사인지.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할 때 AS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쵸. AS를 만약에 하고 싶은데 실체가 없어. 막 그런 데 있단 말이에요. 사라졌어. 갔는데 막 사무실이 없어. 막 사무실 인테리어 회사인데 갔는데 막 책방이야. 오.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인테리어라고 할 때 보면 마감재 협의도 해야 되고 예약 협의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디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얘기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을 해보는 거죠. 중요하네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약간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손품 발품을 좀 많이 팔아야 된다라는 부분 이야기하고 싶고, 자, 요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인테리어 회사들하고. 그게 뭐냐면 재외공사에 대한 포션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상적으로 인테리어 회사에서 견적을 낼 때요, 맨 마지막에 비고란에 네. 뭐 이런 거 있어요. 렌공사 별도. 렌공사가 네트워크 공사거든요. 그 다음에 뭐 냉난방 공사 별도. 그리고 보안공사, 뭐 CCTV 공사 별도.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별도를 조심해야겠네요. 별도를, 그쵸, 조심해야 되나?
별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인테리어 회사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방금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견적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별도 공사, 예를 들어 냉난방 공사가 별도라고 하더라도 그 인테리어 회사는 냉난방을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견적서가 나올 때 그 견적서에 냉난방기가 빠져 있다라고 하면 추가 금액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원장님들이 예산에 포함을 안 시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테리어에 대한 공사 내역서 플러스 제외 공사로 나오는 항목들에 대한 것도 꼼꼼히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한 금액들도 예산을 다 잡아서 전체 총 예산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테리어가 너무 네. 골치 아프다, 너무 네.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네네. 오늘 궁금한 거 많이 여쭤보고 네. 대답 듣고 네. 너무 좋았어요. 아, 그렇죠. 혹시 마지막에 뭐 어떠셨는지 아니면 마지막에 꼭 당부하고 싶은 거 있다거나 하시고 네. 싶으신 말씀 어. 있으시면 네. 제가 사실은요, 네. 우리가 오늘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 있잖아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빙산일각입니다. 아, 큰 내용 중에 우리가 해당되는 꼭지만 이렇게 다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게 예를 들어서 내용이면 액션 플랜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너무 많은데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나요? 다음에 오시면 네네. 뭐 사례 같은 거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정말 좋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는 제가 네. 또 오늘 이렇게 큰 덩어리에서 이야기했으면 다음에 네네. 좀 약간 부분적인 부분들 네네. 내용 좀 정리해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댓글. 아이,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왜? 요새는 뭐냐면 조태꾸알이에요. 조태꾸알. 아, 그럼 같이 할까요? 조태꾸알 뭔지 아세요? 좋아요, 댓글, 네. 구독, 알람. 건가요? 아, 알람. 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조태꾸알이라고 하는데 조태꾸알? 어감이 나 네. 어감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조태꾸알로. 아, 조태꾸알. 네. 아, 새로운 거 배웠습니다. 아, 예. 네. 시작해 볼까요? 아, 같이 외쳐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조태꾸알. 조태꾸알. 안녕. 네.